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회가 내놓은 2035 탄소 중립 로드맵인데요. 이게 정부 전체 목표보다 무려 10년이나 빠른 거잖아요. 과연 어떤 계획인지, 또 실현 가능성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자체적으로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했다는 건 정말 주목할 만한 일이죠. 이게 뭐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떻게 하겠다는 실행 방안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핵심 전략들,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목표부터 좀 명확히 짚고 가죠. 2035년까지 국회 운영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거죠. 현재 국회 연간 배출량이 한 2만 3천 톤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전기 사용, 이게 한 84% 정도 되고 나머지가 냉난방 연료 한 15% 정도라고 하네요. 맞아요. 그 배출원 구성을 보면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뭐 공장처럼 복잡한 공정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마 국회 측에서도 좀 과감한 감축 전력을 실행해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하긴 그냥 이대로 두면 2035년에는 배출량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긴 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에너지 사용량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국회가 내놓은 게 그 네 가지 핵심 전략이군요. 그린 리모델링, 화석연료 완전 퇴출, 자체 재생에너지 조달, 그리고 무공해차 100% 전환. 여기서 그린 리모델링은 뭐 건물 단열 강화하거나 고효율 설비로 바꾸는 그런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대폭 끌어올리는 작업이죠. 근데 저는 특히 그 자체 재생에너지 조달 부분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저도 그게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핵심인데 국회 건물 지붕이나 주차장 같은 데다가 총 3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직접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도 부족한 전력은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그러니까 PPA 방식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PA 방식. 이게 왜 좀 혁신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기존의 공공기관들이 하던 방식이랑은 다른가 보죠. 네, 상당히 다릅니다. 보통 공공기관은 한전 같은 큰 전력 판매사 통해서 전기를 사거나 아니면 대규모 발전 사업자랑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PPA 방식은 예를 들면 햇빛 발전 협동조합처럼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국회가 직접 그것도 장기적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 주체가 좀 더 분산되고 시민 참여가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기존의 좀 중앙 집중적인 전력 시장에서는 그렇게 흔한 모델은 아니었어요. 이게 만약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다른 공공기관이나 뭐 지자체들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방식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고요. 또 시민들의 재생에너지 투자도 좀 더 활성화하고 공급망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확실히 좀 새로운 접근이네요. 그럼 다른 전략들도 좀 볼까요? 화석연료 퇴출이라는 건 기존의 가스 냉난방 설비 같은 걸 아예 다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꾼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열이나 수열 아니면 전기 보일러 같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열 공급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거죠. 건물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국회 업무용 차량을 100% 무공해차, 그러니까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상당히 구체적이고요. 맞습니다. 이런 전략들을 차근차근 실행해서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감축하고 최종적으로 2035년에 완전한 탄소 중립을 이뤄냈다. 이런 단계적인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뭐 국회 하나가 탄소 중립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상징성은 크겠지만요. 물론 그렇죠. 배출량 규모 자체만 보면 국가 전체 배출량의 뭐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 상징성과 파급 효과를 봐야 합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아, 다른 기관들에게 보내는 신호 같은 거군요. 네,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요. 또 민간 부문의 동참을 유도하는 일종의 촉매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죠. 실제로 지금 계획 중인 세종의사당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아리백 건물, 그러니까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건물로 짓겠다고 이미 밝혔잖아요. 아, 맞네요. 세종의사당 계획이 있었죠. 네,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좀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려면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당장 초기 투자 비용 같은 재원 마련 문제나 또 뭐 기술적인 안정성 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그런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뭐 태양광 설치나 설비 교체에 드는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고요. 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안정성 문제도 고려해야겠죠. 국회 측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뭐 단계적으로 투자를 진행해서 초기 비용 부담을 좀 분산시키고 이미 상용화돼서 검증된 기술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긴 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풀어가야 할 문제겠죠. 네,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의 2035 탄소 중립 로드맵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고 또 시민 참여형 PPA 방식까지 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언제까지 하겠다는 목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담았다는 점에서 국회의 이번 로드맵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이렇게 자체적인 탄소 중립 목표와 실행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면 과연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과 정책적 지원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제도적 혁신이나 혹은 더 획기적인 기술적 돌파구가 추가로 필요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